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6월 26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국가의 전망과도 직결되는 이 위태로운 안보 상황이 안과 밖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마 전당대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가가 위태로우면 비상한 각오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환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전대 출마자들이 지난 일요일에 출마의 변을 다 마무리 지었죠.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까지 각 후보 간의 경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최상병 특검이었죠. 3명의 반대, 1명의 찬성, 그 1명은 한동훈이었다. 이걸 가지고 해석이 많습니다. 정치 요물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이 윤석열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라고 하면서 보수의 분열을 획책하고 나섰죠.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비수를 꽂았다. 아니다. 이 윤석열의 20년의 남자의 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수가 아니다. 도움이었다. 그리고 아니다. 지금은 도움이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원 국민의힘 탈당부터 권유하면서 당과 정 관계를 건강하게 운영하겠다라면서 제2의 이준석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최상병 특검은요. 7월 19일까지 민주당의 독주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겠죠. 그 다음 상황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다음에 민주당이 발의를 하기 전에 국힘에서 먼저 선수 치겠다. 너네들이 만든 독소 조항, 그러니까 조국에서 하나 추천하는 변호사,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이 둘 중에 한 사람 고르기, 또는 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가기, 이런 식으로 그냥 너네들이 원하는 억지 룰 말고 그냥 정말로 공정하게 대법원장에서 이제 특검을 진행하겠다. 민주당은 발끈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특검을 진행한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안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왜 해석이 다르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요. 신박한 해석이다. 한동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당할 바야 우리가 먼저 치고 가자. 그런 해석으로 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최상병의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의 찬성으로 인해서 이 특검의 정당성이 부여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박대령의 월권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때 만들었던 군대 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대 내 사건, 사고,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민간 법원으로 이첩돼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넘기지 않고 박대령이 8명에 대한 혐의를 적시해버렸고 그것을 입첩한 부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의 타이밍과 버무러진 특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 정당성을 부여해 버렸다.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제 싸움의 기술도 없고 이 무능하고 무력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 부분을 쳤었어야 되는데 뭐라 하노 박대령이 월권 행위한 거잖아 라고 먼저 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커져 온 거고 여기에 이준석의 잔기술 뭡니까? 런종섭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일이 커졌고 총선에서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암튼 비수를 꽂았다, 절윤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수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본 결과 한동훈, 검사 한동훈, 아직까지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사 한동훈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와 같다 또는 피맛을 본 늑대와도 같다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한 줄 정리해서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첫 라운드는 최상병으로 이렇게 3대1 구도로 가는 것.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핵입니다. 핵. 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핵을 필요로 하겠다. 자체 무장하자. 아니다. 핵은 가진 자와 함께 하자라고 한 그룹이 이제 또 갈렸습니다. 나경원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손 반짝 들었고 나머지 세 남자는 핵을 공유하자. 해구산을 강화하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나경원에게 이제 조금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역대급으로 관심을 받고 치러질 예정이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정치 무관여층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은 무당층 또는 우리가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당에 집중한 이제 어젠다 말고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는 지도자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거, 이것도 승패에 조금은 좌지우지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핵이 있다의 나경원 대박입니다. 아무튼 그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는요, 사실 중도층의 마음을 얼마나 사느냐, 중도층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가 승과 패가 나뉘는 수도권 지역이죠.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나경원에 대한 연판장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제 프레임이 씌워졌고, 또 그 외로 그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씌워지니까 친윤의 이미지를 벗어서 합리적인 이미지가 조금 들어오면서 변모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당선에 조금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또다시 조금 이미지가 변했다.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빠루 나경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한동훈과 나경원의 1대1 구도였으면 굉장히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이 지더라도 괜찮은 대회였는데, 반윤의 이미지의 한동훈, 비윤의 나경원, 이렇게 해서 중도를 또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30어대한이었잖아요. 1대1 구도에서는. 그래서 한 30% 정도 나경원이 지지를 끌어낸다면 정치적 체급이 커져서 다음은 서울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까지 제가 예상을 했는데, 원희룡의 출마로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나경원 의원이 2등을 걱정할 타임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나경원의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지금 시련을 겪고 있지 않나. 4년의 원외의 시절보다 지금이 더 아프지 않을까. 이미지가 확 꺾였죠. 그래서 이번 2라운드, 핵 2라운드에서는 그 이미지 보강 타임에 나경원이 많은 승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지자가 바짝 올랐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한 표, 요거 하나로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죠. 핵 전력을 사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지는 않겠다. 그 말이겠죠. 국제 정세는 늘 변해서 동맹만으로는 의존하는 한계가 넘어섰다. 국제 정세는 늘 변할 수 있어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핵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처리하면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애초 이제 NPT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이제 핵에 대해서 완벽히 제재를 받고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핵을 폐기하는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핵 폐기물 보유하고 있는 핵 폐기물로 언제든지
핵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 그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 요거 보면서 제가 좀 지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직접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핵 처리 기술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워딩이 있죠. 이전과 차원이 다른 한미 관계를 복원했고 핵 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우방을 통한 핵 억지가 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 제재를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며 그래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오롯이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원희룡 의원 출마 선언과 같이 매우 심플하게 반대! 해구산 강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러시아도 그렇게 강대국에서 조금 떨어지고 중국도 대만 문제로 미국과 철저하게 대치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은 은근히 대한민국 핵을 보유해 줬으면 본인의 방패 전에 한 단계 더 방패가 있어서 먼저 막아주길. 그러면 미국 이제 본토로 떨어지는 핵에 대한 방어는 분명히 먼저 1차적으로 될 거니 그래서 은근히 그것을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인접한 적국이 핵을 무장해서 그 아국에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 국제법에서 합법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한다면 되겠죠. 세력 균형이라고 결국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군사력이 막강할 때 감히 상대국에서 나를 넘볼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세력 균형이거든요. 요것만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안전은 내 스스로 지키는 게 맞다.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의 안전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은 없겠죠. 그리고 국제정세 미국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의 핵 보유에 대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펼쳐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작이겠지만요. 어대안은 꺾였습니다. 어대안은 꺾였고 남은 것은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세력이 형성될 것인가 그게 또 관전 포인트인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출마자들이 찾습니다. 지금 20대 80이죠. 그 80%의 당원 투표 중에 40%가 넘는 지역이 영남권입니다. 그 영남권에서 입김을 발휘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은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그 영남권의 당심을 호소하기 위해 홍준표에게 메시지를 담고 가는 겁니다. 그 홍준표의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일 분명히 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홍준표는 연일 한동훈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정치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한동훈도 섭섭한 마음에 검사 선배잖아요. 그리고 너무 본인을 일방적으로 저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만나기 싫다 하시는데 만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26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 대표의 첫째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정권 재창출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겠죠.
사실 이 공천에 대한 잘못, 이거를 감정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 공천을 예로 들면 민주당에서 한 전략 공천의 성공률,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따왔죠. 72%가 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 지역구를 획득한 건 17% 조금이라는 거. 수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의 온도차는 정말 심하네요. 당대표 선거 나와줘서 고맙다. 이 느낌은 왠지 홍준표가 원희룡을 픽했어. 이런 느낌이네요. 원장관 같은 사람이 당을 맡을 때가 됐다. 당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당원들아 내가 픽했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보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뭐 딱히 말은 없지만 핵무장과 관련돼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도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것 같냐? 독자 핵무장을 위해서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NPT는 핵 확산 금지 조항이거든요. 이 핵을 가진 국가는 상관없어요. 핵을 내가 하나 보유하든 100개를 보유하든 1000개를 보유하든 제재가 없어요. 그러나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핵을 못 가지게 제재를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있는 놈이 더한 조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그 세계에서 핵 보유국 인정한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입니다. 중국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있잖아요.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PT에서 탈퇴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그리고 북한이랑 이란도 NPT 탈퇴하고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체로 핵 무장을 한 겁니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지금까지 이제 북한을 봤을 때 40기 이상은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탈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 전개가 빤해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게 관전 포인트죠.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불출마한 유승민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준석만 봐도 10% 정도 당내 지지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전당대회 때 천하람도 11% 정도 득표를 했죠.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세력 중에 그들이 말하는 개혁 보수의 개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무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을 지지하는 이 무리들이 반윤으로 가겠죠. 비윤으로 가기보다는 반윤으로 간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반윤의 카드를 들고 있는 한동훈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것을 보고 또 좋게 해석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그 김기현의 무슨 포럼 축사에서 나타난 이준석을 향해서 약간 올려치기를 했죠. 그리고 언제든 조건만 맞아지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의 90% 당원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그 반윤으로 갈 그 유승민의 지지세 10%를 흡수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가지 못하게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해석이 가능하나 일단은 이준석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믿고 걸러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싫습니다. 확정된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출마자들 조합도 재밌는 해석을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우신 분 김민전 교수님이 최고위 나왔습니다. 연대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그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딱 선을 정확하게 그었죠. 그 이유가 가슴 뭉클합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피해자형 이래진 씨가 김민전 씨를 향해서 어느 캠프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거 깊이는 잘 모르겠으나 선거가 끝나고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사건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건을 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은 누구와도 손잡지 않고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들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성이 확실해졌죠. 사실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가 누구와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었어요. 그거는 그때 1대1 구도였을 때 나경원 의원의 이런 강한 느낌과 고우신 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등 나선다면 보수의 여전사로서 모양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당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고 있는 한동훈과 연결된 주변 사람들. 장인 어른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한국어판 주간지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입니다. 공산당 인민일보. 아마 정치판에서 가장 친중 성향이 짙은 정치인이 누구냐 했을 때 요런 상황들만 봐도, 이제 무게만으로 봐도 한동훈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죠.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았나. 이준석이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도 친중의 의원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같은 궤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 작용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무기란 남의 손에 있을 때와 내 손에 있을 때에 확실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참신하고 투지 있는 세피가 공급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용기 있게 좌익과 싸울 줄 아는 투사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진부한 내부 총질자들은 이제 그만 사라져 주시는 게 어떨지 땡큐 할 것 같습니다. 평생 조작선도 모함으로 살아온 좌파 깡패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당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하고 있고 분열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당권 주자들과 함께 지도부에 출마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의 차후에 강력한 정권을 수권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